경기도 동탄에 사는 22살 청년이요. 아파트 헬스장 옆에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헬스장 옆에 화장실. 그런데 성범죄자로 신고가 됐고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온라인상에 경찰관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성범죄자 화장실 나타났어요.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나왔고요. 근데 이 녹음 파일 덕분에 그게 누명이었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어제 17시에 헬스했죠? 네. 거기서 네.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요? 이 관리실 1층에 여자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일단 친구가 들어왔는데 본인 그러니까 헬스했지 않았어요? 헬스했어요. 했죠. 여자 화장실 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했다.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CCTV 확인해보니까 인상착의가 확인이 돼, 본인. 그게 혹시 근데 인상차이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그날 헬스했잖아. 예. 자, 그러니까 이 경찰관 얘기는 누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고 갔다더라.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근데 CCTV에 보니까 당신이 찍혀있네. 그러니까 당신이 범인이네.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진짜 범인이 아니었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이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함에 따라서 무혐의로 판단해서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 네, 이 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는지 사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에 화성시 소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에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호. 이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이 경찰서는요. 여성 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이 그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을 해서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 A 씨에게 찾아가서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대요. 50대 여성이. 제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막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CCTV를 확인을 한 겁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허위 신고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건 파일 24 제작진이 허위 신고를 당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애초에 피해자의 초기 진술밖에 없는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객관적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CCTV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동 경로였던 거지 정확하게 화장실 중에 어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CCTV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는 것만 찍혔지 그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이런 거는 잘 찍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남성한테 뭐라고 묻었냐면 화장실 간 적 있냐고 했더니 이 남성은 화장실은 갔지만 여성 화장실을 간 게 아니고 남성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말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야. CCTV에 찍혀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 화장실 입구에는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화장실, 여성 나란히 있는데 그 입구에는 없어요. 건물 입구만 있는 거예요. 어허. 건물 입구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간지 모르지만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처음에 여성분이 먼저 건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분 후에 남성분이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3분 후쯤에 남성분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볼일 보고 나왔겠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성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화장실 입구에, 여성 화장실 입구에 CCTV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남성이 가던 걸 찍힐 건데 실제적으로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거,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건물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범인으로 단정했던 게 실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화장실 들어갔으니까 당신이다. 경찰은 게다가 이 청년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처, 신분증도 확인해. 네네 드릴게요. 뭐야? 학생이요? 그 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천천히 해. 서로. 아니 당황스러워가 이게. 그런 적 없어요? 아, 네, 없죠, 당연히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유튜브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올리며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풀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경찰 말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게 이 청년의 지금 소회인데요. 이 지금 영상 댓글에서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이렇게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지금 경찰 녹음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범인으로 좀 단정짓는다.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듯한 또 약간 말투도 좀 반말조죠. 그렇게 하면서 왜 떨어 이러면서 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 줄 찍찍 그러니까 전과가 생겼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결국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고소한 사람이 내가 허위 고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무혐의 처분 받은 데 대해서는 아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부터 잠도 못 자고 정말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어허. 네, 정신적 압박이 심했다. 그렇죠. 근데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게다가 저런 성범죄로 조사받으면 네. 흔히 말하는 빨간 줄 거지면 맞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가 그냥 형사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신상 공개, 고지, 거기다 취업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장문의 무혐의 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혐의 문자만 받고 경찰로부터 사과를 못 받았다. 왜냐하면은 저렇게 범인으로 단정짓는 듯한 이런 반말을 하는 저런 태도가 문제가 되니까 경찰서에서 장문의 사과 이제 좀 글을 올렸거든요.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따르면은 이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사과는 하나도 못 받았다라는 게 이 청년의 입장입니다. 일단 수사는 해야죠. 하지만 중립이라는 거 일단 그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수사를 저는 안 되겠죠. 그 중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입건 전에서는 혐의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좀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크고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신고하셨다는 50대 여성 왜 그런 허위 신고를 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50대 여성이 27일 오후경에야 돌연 이 화성 동탄 경찰서를 찾아와서 허위 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많이 타왔는데 내가 이 약을 많이 먹으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라고 이제 허위 고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후에 경찰은 이 자백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프로파일러들도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고요. 예. 다만 이 허위 신고가 이제 정신과나 이런 증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인 줄 알았다고요? 참 황당합니다. 자, 경찰서 입장도 들어보죠. 해당 경찰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직접 경찰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남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 입건 자체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니라 아예 입건된 것 자체를 취소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리고 오늘 이 50대 여성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이 무고죄로 이 고소를 한 건 아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고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조만간 변호인이 같이 출석해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왜 이렇게 혐의가 있다고 봤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CCTV상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이 남성 외에는 1시간 내외로 누구도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런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도 그 날짜에 화장실을 간 게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남성의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또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한 건요.
피해자라고 했던 그 50대 여성분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건데 허위 진술을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또 하고 또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3명의 상담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진술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반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남성이 사과받을 용의만 있다면 도의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정했고 해당 경찰관에게 조만간 징계 등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경찰서에서 이런 사건만 있었느냐, 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대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될 뻔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사건이에요?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경찰서 수사한 사건이 정말 의심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군대를 갓 제대한 그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사건이네. 네, 맞습니다. 이 같은 화성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에 이제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피해자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도 군대를 갓 제대를 한 상태였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그런 어떤 모르는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할머니가 신고를 했는데 웬 녀석이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다녀요. 뭐 그런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체 노출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정말 내가 견디다 못해 허위로 자백을 했나 봐요. 그렇게 자백을 할 때까지 계속 유도신문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그냥 그랬어요라고 대답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또 이후에 송치를 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무고로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 일을 끄다올리는 것도 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관뒀다라고 이제 이 게시판에 글을 적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고소한 사람, 이 할머니 누군지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당신네들 실적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실적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가 이런 성범죄나 민생범죄에 대해서 해결 실적이 좋다고 알려진 경찰서거든요. 이 실적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냐?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은 이런 일이 더 생길 것 같더라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물론 지금 두 번째 전해드린 사건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뭐 화성 동탄 경찰서가 문제다라고 보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의 정신인데, 법 집행의 정신이고 판단의 정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만다. 그런데 경찰에서 뭐냐면 경찰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혐의만 있으면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할 때는 뭐냐면 인권 침해를 하지 않고 조사 시에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조사할 때 상대편의 인권을 생각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항상 합니다. 후배들한테 형사들이 사건을 하면서 과유불급 넘치면 안 됩니다. 항상 좀 부족한 게 낫지 넘치려다 보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탄서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세요. 후배님들 과유불급을. 예, 경찰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